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하는 단어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2인칭 대명사 유를 보고 막연하게 그럼 누구까지 유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집에 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잘 살고 있나 궁금한 중학교 친구일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 고려 대상인 사람들은 이런 주변인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시는 사람들도 이런 주변인 뿐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금방 5km 이내에 중고등학교 하나 없고 있는 거라곤 이런 논밖에 없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만을 만났다 보니 마냥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여러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좋은 학원이 여럿 있고 사교육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열등감도 느꼈었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런 환경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런 학원에 다녔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느꼈습니다. 내가 느꼈던 이런 불행은 나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그런 스트레스였구나.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의 작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대회 참여차 보게 된 굿네이버스의 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소년의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부렸던 투정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식주 면에서 빈곤하지 않은 내가 유일하게 빈곤했던 건 세상을 좁게 바라보면서 내 입장에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편협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이유로 제게 유는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들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이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그들도 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지구 어딘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유의 범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기상송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왜 벌써 아침이냐고 이렇게 투덜대면서도 곧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나오는 물로 세안을 하고 이렇게 교복을 말끔히 입은 다음 학교로 향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기상송을 듣고 깬 것과는 다르게 총소리, 폭발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빈번한 곳이니까요. 식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씻기 위한 물과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저 수건으로 잠에서 깬 얼굴을 닦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공사장이나 상하수도 시설일 겁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히터를 틀고 편안하게 앉아 수업을 듣는 동안 그들은 먼지 흩날리는 공사장에서 돌을 캐고 카카오를 재배하고 혹은 축구공을 꿰맬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급식실로 올라가서 맛있는 급식을 먹고 후식으로 나온 음료수 하나를 들고 기숙사 언덕을 내려올 거예요. 그때 그들은 고용인에게 겨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임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가 괴한을 만날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야자 시간에 공주 시내를 환하게 비추는 우리 학교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1학년은 1학기 사회 시간에 인권 발달 양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다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인권을 물어본다면 아마 답할 수 있으실 거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줄줄이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 점차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한들 개발도상국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산부인과 병원에 한 무장단체가 테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과 산모, 신생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병원에서조차 기본적인 생존권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2세대 인권이란 꿈과 같은 존재입니다. 3세대 인권인 연대권에 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대권이란 전 지구의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단결과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근간을 이루는 권리인데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과연 이런 권리를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환경 불평등 내지 환경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환경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곤 합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선진국 사람들이 일으킨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되기 쉽죠. 같은 자원을 이용했을 때 그 편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그 비용은 오로지 개발도상국의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의 기부를 하자는 걸까요?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과의 연대와 공존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연민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을 뜻합니다. 앞서 제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영상을 본 이후로 제가 느꼈던 불행이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느껴졌다는 소리죠. 하지만 제가 과거에 지녔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연민의 자세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공존의 모색이 아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도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진정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박탈감을 나의 우월감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저는 인권의 결핍을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나 미래까지 불행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즉 그들을 연민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 자체로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결핍에 집중하여 그들 삶에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느끼고 깨달은 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들을 나와 내 주변인 뿐만으로 여기면서 세상이 웬만큼 평등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가 단순히 내가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이고 그들이 지닌 결핍이 단지 그들이 개발도상국에 태어나서라면 이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시야의 확대입니다. 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느끼고 깨달은 바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 결핍을 누리고 있다면 선진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의 결핍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의 결핍, 희망의 결핍과 같이 말이에요. 앞서 저도 제가 이런 결핍을 지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참 많이 본받았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는 힘든 상황에서도 꿈에 대한 갈망, 공부에 대한 의지, 이룰 수 있을 거란 희망, 이런 그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저의 결핍을 서서히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들의 물질적 결핍을 해소해주긴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민이 아닌 관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연민은 특정 상황에서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관심은 계속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지구 어딘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같이요. 그리고 훗날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직업이 생겨서 활동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졌을 때 그들에 대한 이런 기억은 지구 공동체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겁니다. 꿈이 의학계열인 친구들은 해외 의료봉사를, 교육계열인 친구들은 교육봉사를, 그리고 국대계열인 친구들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인권 확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은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인 희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나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알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저는 10여 분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저와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지칭했고 개발도상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유의 구분을 넘어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21세기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위로 우리 모두를 결속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여러분들의 연민이 아닌 관심이 될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